자, 오늘은 명함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디자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명함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머리를 좀 빡빡 밀었는데 지금 약간 어색하네요. 지금까지 제 유튜브 쭉 보신 분들은 이제 아이템도 선정을 하셨을 거고 브랜드 이름 BI까지 잘 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명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명함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거든요. 오늘 이 명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엄청난 꿈에 부풀어서 상상 속에선 벌써 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납니다. 이제 내가 이재용을 만나면 이 사람한테 내가 첫인상을 강렬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 명함을 좀 간지나게 만들어야겠다. 이러면서 다 그래요. 나도 그랬고. 핀터레스트에 이제 검색을 합니다. 보통 비즈니스 카드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예쁜 명함들이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을 따라 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명함이 다 못생겨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명함을 전부 다 아저씨들 명함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어쩌면 왜 우린 아저씨 명함을 할 수밖에 없는가가 될 수도 있어요. 명함을 할 때, 자, 첫 번째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빠뜨려선 절대로 안 되는 내용들. 기본적으로 회사명, 직책, 이름, 주소, 폰번호, 이메일. 이렇게 6가지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돼요. 추가로 들어가면 좋은 게 폰번호가 아니라 회사 번호, 팩스, 홈페이지 주소 정도거든요. 그리고 글자 크기가 진짜 중요한데 7포인트 미만으로는 내려가지 마세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젊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을 오히려 더 많이 만날 텐데 노안이 시작되신 분들은 6포인트부터는 신경질을 냅니다. 첫 만남부터 혼나고 싶으면 6포인트 미만으로 하셔도 돼요. 네, 그거는 당연히 비즈니스에서는 감점이죠. 보통의 명함이 가로 9cm, 세로 5cm의 규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작은 명함 안에 이건 지금 8포인트인데 7에서 8포인트로 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전부 다 갖다 넣으면 이렇게 꽉 차요. 이렇게 꽉 찼는데 여기다가 무슨 디자인을 넣을 수 있겠어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아까 핀터레스트에서 봤던 디자인들을 실제 명함을 만들 때 여기서부터 이제 꿈이 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명함 디자이너한테 아까 봤던 핀터레스트의 디자인 레퍼런스를 잔뜩 보여주고 이 내용을 다 넣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폰트를 6포인트 미만으로 줄여요. 그래야 디자인을 넣을 어떤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6포인트 미만의 작은 글씨의 명함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6포인트 미만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노안이 없는 저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한테 얘기하죠. 6포인트 미만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예쁜 디자인은 좀 해달라. 또 하는 실수가 뭐냐? 인포메이션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제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주소는 우리 뭐 미팅도 없는데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직책은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회사명은 앞에 이 뒷면에 로고가 있으니까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씩 빼기 시작해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주소를 많이 빼는데 이 주소는 이제 계약서 쓰거나 꼭 미팅이 아니더라도 등기를 보내거나 할 때 쓰는 정보예요. 여기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명함을 왜 줄까요? 왜 비즈니스의 첫 만남에서 굳이 명함을 줄까요? 명함은 첫 만남에서 빠르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게 본질이에요. 아니 누구랑 딱 처음 만나서 이제 비즈니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회사명이 뭐죠? 이름이 뭐죠? 주소가 뭐죠? 폰번호는 뭐예요? 이메일은 뭐예요? 이거 물어보다 보면은 20분은 걸릴 거예요. 근데 1초 만에 명함 딱 하나 서로 주고받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시간에 쫓겨 살거든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 중에서 20분을 정보를 물어보는데 쓸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없으면 이거는 명암이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본질에서 되게 벗어난 행위거든요. 자, 두 번째로 명암은 한 개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암을 꼭 한 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도 명암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1번에서 얘기한 건 개인 명암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통 매장을 하시거나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매장형 명함을 따로 만들거든요. 내 대표의 이름과 직책, 폰번호 같은 거를 좀 빼고 대신에 매장의 이름이라든지 매장의 전화번호, 그리고 매장 주소 같은 것들만 들어간 명함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명함은 좀 더 예쁘게 만드는 편입니다. 내 개인 명함보다는. 아까 핀터레스트에서 봤던 그 명함들은 이런 데서 챙기시면 돼요. 고객들한테만 주는 명함. 보통 브랜드 명함이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그리고 해외용 명함도 많이 만들어요. 해외 영업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명함이 이렇게 양면이잖아요. 앞면에는 한글로 적고 뒷면에는 뭐 영문으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영문을 적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런 레이아웃은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한쪽 면에는 인포메이션만 들어가고 한쪽 면에는 로고가 들어가는 이 포맷을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9곱하기5 사이즈에 한글도 들어가고 영문도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명함을 한글 버전 그리고 영문 버전으로 그냥 여러 가지를 만드는 편입니다. 이게 명함이 200개 만든다고 얼마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글용, 영어용 따로 만드세요. 그리고 진짜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 영업을 다니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베트남으로 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영어 명함을 내밉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센스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갔으면 베트남 현지 언어의 명함을 만드세요. 이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거를 안 만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중국에 가셨으면 중국어 버전을 만드시고 일본에 영업을 가시면 일본 명함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센스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명함도 안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온라인 명함은 예를 들어서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통화로만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통화 말미에 명함 하나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또는 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종이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좀 센스가 많이 없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폰트 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은 핸드폰에 지금 명함이 이 크기인데 명함을 찍어서 보내면 이 정도 사이즈로 축소가 돼서 보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확대를 해가지고 봐야 돼요. 명함을.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종이 명함은 안에 내용을 7포인트 이상으로 만들지만 온라인 명함은 되도록이면 9포인트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모바일에서 확대를 하지 않아도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은 좀 포기하세요. 모바일에서는 내용 위주로 그냥 네모 안에다가 9포인트로 필요한 내용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회사명, 직책, 이름, 주소, 폰번호, 이메일 6가지 정보를 꽉 차게 넣어서 보내는 게 진짜 센스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명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브랜드 명함 있고요. 해외용 명함은 해외 바이어 만날 때마다 만들고 온라인 명함까지 제 사진첩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명함은 꼭 한 개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앱 인식. 요즘에 이제 많이 필요해진 디자인 요소인데 한국에서는 명함 저장하는 앱으로 리멤버라는 앱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광고 없고요. 예를 들어서 명함을 받았어요. 이거를 사무실로 복귀해서 내 폰에다가 일일이 저장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명함을 사진으로만 뚝 찍으면은 이 앱에서 알아서 글자를 인식해줘서 연락처에다가 다 저장해주고 연락처에 저장됐으면 카톡까지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잖아요.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 앱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앱에서 인식을 잘 못하는 명함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 재질, 명함이 투명색인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글자가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사진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은 뒤가 막 비쳐가지고 이게 잘 인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경색이 흰색인데 글자색이 너무 밝거나 또는 배경색이 예를 들어서 검정색인데 폰트색이 멋있게 한다고 막 진회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경색과 폰트색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앞뒷면에 예를 들어서 앞면에 내 주소랑 연락처랑 다 적었는데 내 이름이랑 브랜드 네임은 또 뒤에 있고 이런 경우는 앱에서 2번 찍어줘야 돼요. 앞면 찍고 뒷면 추가해서 찍어줘야 되는데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용은 앞면에다가 다 몰아서 적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 앱 때문만도 아니고 첫 만남에서 이제 명함을 받아서 그 사람의 정보를 보면서 그 사람이랑 미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명함을 뒤집게 만들면은 집중도가 좀 흐려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정보는 한쪽 면에 좀 모일 수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함은 이 정도 3가지를 지키면은 거의 다 제가 예상하는데 다 아저씨 명함으로 바뀔 겁니다. 이 3가지 다 지켰는데 예쁜 명함, 아까 핀터레스트에서 봤던 그런 예쁜 명함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재질에 힘을 많이 주죠. 두꺼운 재질을 하거나 뭔가 촉감이 좋은 재질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뭐라도 좀 주려고 많이 하는데 이 정도면 명함 만들기의 본질은 다 짚고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명함 예절에 대해서 간단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다들 명함 예절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특히 저처럼 취업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첫 사회생활이 창업이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20대 창업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명함 예절을 회사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받는 사람에게 글자가 바로 읽히게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마nual이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명함을 이렇게 주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주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준다고 막 누가 뭐라 하진 않는데 이렇게 주시는 게 이게 기본 예절이에요. 자, 2번째. 제가 방금 뒷면이 보이게 줬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앞면이 보이게 주는 게 맞아요. 지금 제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꾸 가리는데 자, 이렇게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3번째는 앉아서 인사하기보다는 보통 앉아 있다가도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 서서 인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4번째는 명함을 받았어요, 제가. 받았는데 오늘 깜빡하고 명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제가 오늘 명함을 깜빡하고 못 가져왔습니다. 또는 제가 오기 전에 어떤 행사 다녀오느라고 명함이 다 소진됐어요. 라고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거 미팅 끝나는 대로 모바일 명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예의고 5번째로 명함을 받았으면은 바로 지갑에 넣거나 가방에 넣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명함은 이 포메이션이 보이게 테이블 위에 놓고 6번째 이 사람의 직책을 바로 불러주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땡땡 대리님 하고 또는 땡땡 대표님 하고 이 명함에 있는 내용을 사용해서 호칭을 바꿔 부르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명함을 받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주소가 파주야. 그러면은 파주에서 오셨네요. 멀리서 오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던가 파주의 맛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파주의 어떤 이슈 제가 아는 내용들 그 지역에 대한 아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용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명함을 2손으로 줘야 되고 또는 오른손으로 주면서 받는 경우가 있고 4명이 한꺼번에 미팅을 할 때는 가장 높은 사람부터 인사를 하는 게 예의고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7가지는 꼭 지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명함을 구기거나 찢는 분 없을 것 같죠. 한 3분 정도 만나봤거든요. 평소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커피숍 가면은 영수증 이렇게
찢으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 명함을 딱 받았는데 이렇게 구기고 막 이렇게 구기고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고, 찢는 분도 있어요. 쬐끔씩 말하면서 영수증 찢듯이 막 이렇게 나 보란 듯이 찢어서 얼굴에 던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명함에 이렇게 끄적끄적 낙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평소 습관이 나오는 거죠. 가끔 가다가 그 명함을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람회라든지 네트워킹 데이 이런 거. 막 여러 대표들한테 빠르게 인사하고 명함을 주고받고 이런 행사 같은 데 가시면은 명함과 그 사람을 매칭하기 위해서 명함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는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하고, 죄송한데 제가 명함에다가 이것 좀 기록해도 될까요? 라고 양해 구하면 네 그러세요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기록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명함에는 아무것도 작성을 안 하시는 게 좋은 예절입니다. 명함은 그 비즈니스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행위잖아요. 사실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함이 예쁘게 디자인돼 있다고 해서 첫 인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기본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 사람이 예절을 지켰는지, 그리고 영문, 중문 이런 걸로 센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런 명함 예절을 꼭 교육을 시키세요. 대리님을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기본적인 명함 예절이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이 회사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못 시키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바로 느껴지거든요. 모두 멋진 첫인상으로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